안녕하십니까, 정인태입니다. 윤석열 봉합쇼, 한동훈 거부, 두 번은 안 통하네. 네, 윤석열 한동훈 갈등이 있고 나서 전에는 이 봉합쇼를 통해서 이것이 이렇게 무마됐었는데 이번에도 또 갈등설이 나왔어요. 네, 그래서 홍준표 시장이 한동훈 위원장을 아주 매섭게 공격을 했습니다. 뭐 폐쇄자다, 배신자다, 뭐 등등. 그런데도 윤석열 대통령의 봉합쇼가 또 시작되는 게 아닌가. 결국에는 같이 오찬을 하자라고 했는데 한동훈 위원장이 거부하는 그러한 기사가 즉각 나오게 된 겁니다. 이 두 번은 안 통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이에요. 네, 그래서 오늘 뭐 기사가 윤 대통령이 오찬을 갖자라고 초청을 했다. 네, 이렇게 나왔는데 바로 거절했다. 네, 건강 이유다. 이런 기사가 나왔습니다. 네, 전에 같은 경우에는 윤한 서천 방문 공방, 네, 여기서 이제 봉합쇼가 일어났다 그래갖고 여러 가지 이제 얘기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상당히 코너에 몰려있고 우왕좌왕하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는 것이죠. 전에도 이준석, 윤석열 굉장한 갈등설이 일어났는데 여기서 이제 울산 회동을 하면서 봉합을 하고 이런 봉합쇼들이 등장이 되는데 나중에는 양두구육을 했다 하면서 막 비판하고 지금은 거의 원수지간이 돼버린 것이죠. 이준석 대표가 많이 경고를 했어요. 네, 윤석열에 대해서. 그리고 한동훈도 나중엔 본인처럼 될 수 있다라는 경고를 많이 했는데 이게 이제 현실화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윤석열 이 대통령의 이 성격이라든지 또는 인간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여러 이제 의혹들이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러한 정황이죠. 지금 윤석열, 김건희, 핵심은 윤석열, 김건희 일가입니다. 이 문제로 인해서 국민들이 총선에서 대심판을 한 거거든요. 한동훈 위원장의 잘못이 없다고 말할 수 없어요. 네, 윤석열 그동안 하수인 역할을 하면서 부하 중에 부하였죠. 네, 역할을 하고 방탄 역할을 하고 이러한 부분들. 그러니까 한동훈 위원장은 본인이 본인 정치하기 위해서는 윤석열에게 그동안 윤석열, 김건희에게 이렇게 하수인 역할했던 부분들에 대한 처절한 반성이 있어야 됩니다. 네, 이준석 대표가 그렇게 했죠. 네, 그렇게 하고 독립을 한 것처럼 본인도 처절한 반성이 있어야 돼요. 네, 그리고 방탄한 부분에 대해서도 처절한 반성이 없으면은 한동훈은 윤석열, 김건희 그늘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다. 그런데 요즘에 보면은 이준석의 길을 걷고 있는 한동훈의 모습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지금 윤석열 대통령은 임기 단축 개헌, 네, 대연정 해가지고 이 분권형 내각제 형태의 모습으로 끌려가고 있는 모습이거든요. 상당히 위기 상황에 빠져 있으니까 이렇게 저렇게 우왕좌왕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아마 주중에는 더 큰 혼란이 오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홍준표는 윤석열 대통령을 만나고 나서 대통령도 배신한 사람이다. 그러면 일반 사람들 생각에는 대통령하고 한동훈에 대해서 무슨 뭐 험담이 오갔나라는 그런 추측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런 정황에서 봉합을 하려고 하는데 그게 과연 되겠냐라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먼저 한동훈을 만나가지고 그동안 어쩌고 저쩌고 뭐 이렇게 서운한 면이 풀고 이랬어야 되는 건데 그게 아니라 홍준표를 먼저 만나가지고 대폭로가 이루어지고 나서 이러니 지금 이것이 다시는 섞지 않는다 뭐 이런 부분으로 작용된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저는 제가 이 정치 분야에 대한 방송을 하는 이유는 국민들이 너무나 안타까워서 그래요. 국민들이 이 거짓 신임 문제, 반사회적인 종교, 사이비 종교 문제 때문에 제가 거기에 좀 집중을 했었는데 이게 도저히 그냥 가만 두고 볼 수가 없어가지고 제가 이 정치 관련 방송을 지금 다시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제가 보는 거는 이런 권력 다툼에 관심이 없어요.
지금 우리나라 이 경제 상황 보세요. 줄폐업이 현실로 자영업자 퇴직금 작년에 1조 나갔다라는 거예요. 조선일보가 보도했죠. 네, 그리고 4월 위기설 헛소문 아니다. 이런 지금 얘기들 올 들어 9개 건설사 부도 자진 폐업이 1000개 육박하고 있다는 거예요. 경제는 완전 추락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 먹거리 물가가 2년 만에 다시 OECD 평균을 추월하고 있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 과거에 제가 이 2022년 그러니까 약 2년 전에 이거 굉장히 비판을 많이 했어요. 유엔에서도 금리 인상 중단을 촉구하고 행제세 등으로 물가 잡아라 이런 얘기를 계속했죠. 그런데 지금 윤석열 정부 이창용 그리고 윤석열 추경호 경제부총리 이런 사람들이 거꾸로 가버린 거예요. 거꾸로. 그래서 왜 이게 이렇게 유엔에서도 이런 얘기를 했냐면 경기가 활성화돼가지고 물가가 오르면은 금리를 올리는 게 맞다. 예? 이 수요가 많이 일어나니까 금리가 올라서 물가가 올라서 금리를 올리는 것이 맞다. 그런데 지금 상황은 그게 아니다. 공급망의 문제다. 공급망의 문제다. 러시아랑 우크라이나 전쟁 그리고 미국이 이 공급망을 장악하기 위해서 본인들이 배터리라든지 반도체, 배터리 그리고 또 바이오 생명과학, 전기차 이런 공급망을 다 장악해버리려고 그런 거죠. 그러니까 미중 무역 전쟁, 환율 전쟁, 화폐 전쟁 이 속에서 계속 연장선이 있었던 거예요. 미국은 세계를 제패하기 위해서 화폐로 제패하고 그리고 모든 경제로 또 군사로 제패하기 위해서 계속 그 전쟁을 벌여왔던 것입니다. 그 연장선이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유럽 쪽에서도 미국이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에서 결국에 미국만 이익을 본 게 아니냐 이런 비판들을 많이 했죠.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도 지금 상황이 마찬가지고 완전 꼬여버린 겁니다. 경제가. 그 윤석열이라는 무능한 대통령 그리고 추경호 이창용 같은 미국 중심에서 바라보는 게 아니냐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 경제 정책을 펼칠 때도 우리는 분단 국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국익 중심으로 균형 외교를 하면서 그러면서 중심을 딱 잡고 움직여야 되는데 완전히 미국과 일본만 따라가고 그리고 중국하고 러시아를 적대화했단 말이죠. 이게 참 안타까운 실수였다라는 거예요. 공급망을 확대해야 되는데 도리어 좁혀버려. 그리고 나중에는 미국의 손바닥에서 놀아나게 되는 상황이 돼버리게 되면 풀 수 없는 지경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결과 지금 이 나라가 이 모양 이 꼴이 된 거예요. 저출산 고령화, 서민경제 붕괴, 막 자살률, 거기에다가 각종 묻지마 범행, 이 미래가 안 보이는 겁니다. 여기다 경제가 지금 붕괴가 돼서 많은 사람들이 생을 포기하고 있고 생계형 범죄라든지 각종 많은 사람들이 운명을 달리하는 그런 사태가 만들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정황에서 지금 대통령이 이러고 있는 거예요. 한동훈, 윤석열 그리고 홍준표 해가지고 결국에는 권력 다툼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게 저는 가슴이 아픈 거예요. 이게 다른 게 가슴이 아픈 게 아닙니다. 지금 정치 유튜버들은 윤석열이 봉합쇼를 하네, 한동훈과 만나네, 한동훈과 만남이 거부됐네 이런 데를 가지고 사람들 관심을 끌고 있는데 전 이런 관심 없어요. 이들의 이 봉합쇼에 여기서 신음하고 있는 이 국민들, 특히 서민들 이들의 고통에 저는 주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 정신 차리고 이거 하지 말고 지금 중요한 것은 원인이 뭐냐. 급격한 금리 인상을 무대책으로 했다라는 거예요. 대책 없이 했다. 그러면은 이거를 풀 수 있는 것은 대책이 있는 금리 인하 이걸 통해서 경제 활성화를 시키고 무역 활성화를 시키고 공급망을 확대하는 거다. 이 얘기만 해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거 하지 않으면은 한국 경제가 박살이 나고 잃어버린 10년, 20년, 30년으로 가게 될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들 정신 차려야 돼요. 이거 윤석열 한동훈 봉합쇼, 그리고 지금 다들 보면 권력 다툼만 하고 있는 거예요. 민주당이나 조국혁신당이라든지 또는 국힘이라든지 개혁신당이라든지 뭐 진보당이라든지 이 자들도 다 보면은
자기들 권력 다툼, 자기들 권력 계산이 있지 국민들에 대한 애절한 고통이 이들의 마음속에 중심에 있냐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큰 문제고 우리 국민들은 주권을 가진 자로서 모든 정당들이 이번에 심판은 이 경제를 외면한 나라를 파탄낸 윤석열, 한동훈, 김건희 그 세력들에 대한 심판이고 이재명이나 조국도 앞으로 그리한다라면 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분명히 경고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입이 터지게 강조하는 게 유권자 1.5%가 동의하면 국민투표에 붙일 수 있는 국민투표 시민 반환제가 있어야 된다. 이대로 가면은 우리나라는 이제 분권형 내각제로 갈 텐데 분권형 내각제가 아닌 분권형 직접민주제로 가야지만 국민이 산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